1953년 겨울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고위 정보국 간부 가트립의 저택에서는 호화롭고도 비밀스러운 가든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은밀하고도 화려한 밤의 연회에는 군 고위 장성들과 국가안보에 깊이 관여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극소수의 민간 연구원들이 엄선되어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국가의 기밀과 미래를 논하는 듯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가볍게 와인 잔을 기울이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점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촉망받던 생물학 박사이자 국방 분야의 핵심 연구원으로 활약하던 프랭크 올슨 박사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료 연구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파티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파티의 흥겹고도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올슨 박사가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더니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격렬한 두통에 시달리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은 파티 참석자들에게 순간적인 혼란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에 빠진 가운데 며칠 후 더욱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 워싱턴 정가를 강타했습니다. 뉴욕의 한 호텔 창문에서 프랭크 올슨 박사가 스스로 몸을 던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냉전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의문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사건 소식을 접한 뉴욕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프랭크 올슨 박사가 거액의 국가 공금을 횡령했으며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일방적이었으며 사건의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올슨 박사의 주변인들, 특히 그의 가족들은 이 결론을 단 한순간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앨리스는 남편이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를 리가 없다며 격렬히 부인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 프랭크는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으며 자신의 연구에 온 열정을 바치는 성실하고 명예로운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눈물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 권력 앞에 앨리스의 절규와 의욕은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추가 조사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했고 모든 관련 정보를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정하게 흐르고 프랭크 올슨 박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마치 미제 사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으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1970년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 정부의 기밀 문서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는 프랭크 올슨 박사가 1953년 그 가든 파티에서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투여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CIA의 은밀하고도 극악무도한 비윤리적 프로젝트, 일명 MK울트라의 일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고 기억을 지우거나 심지어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비인간적인 실험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들은 국민은 물론 심지어는 이 실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연구원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에 이용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채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슨 박사는 이 비밀스러운 그리고 위험천만한 실험에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습니다. LSD 투여 이후 그는 심각한 불안감, 편집증, 그리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심한 환각 증상에 시달렸다는 의무 기록이 문서에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계획된 실험의 비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그리고 더욱 깊은 의혹이었습니다. 올슨 박사가 추락했던 호텔방을 조사했던 당시 형사의 현장 보고서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 안의 창문틀이 안쪽에서 부서진 흔적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에 의해 부서진 듯한 명백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올슨 박사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밀려났을 수 있다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를 의도적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모든 증거와 흔적을 감추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프랭크 올슨 박사의 가족들은 이 모든 밝혀진 증거들과 자신들의 직관을 바탕으로 굳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정부의 은밀한 비밀, 즉 CIA의 MK울트라 프로젝트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진실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고 그 진실을 폭로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제거당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황 증거와 비공개된 문서들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1994년 올슨 박사의 시신은 가족에 끈질기고 지난한 요청 끝에 마침내 재부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부검 결과는 가족들의 주장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손상은 단순한 추락에 의한 충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추락 이전의 둔기 같은 것으로 강하게 가격당한 흔적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올슨 박사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었음을 강력히 암시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죽음은 더욱 복잡하고 음모론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올슨 박사. 그는 정말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순한 자살자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국가 권력과 비밀리에 진행된 비인간적인 실험, 즉 CIA가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프로젝트의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소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존재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인간 실험의 흑역사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기록과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올슨 박사의 죽음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으며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이 의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앞으로 벌어질 또 다른 비밀 실험들과 국가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잔인하고도 피할 수 없는 경고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은밀하고 비윤리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가 시험받는 이러한 실험들은 과연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여 계속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서 실제로 벌어진 끔찍한 실화이자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사건의 단편일까요? 우리는 과연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